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서 자치행정과, 관광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 순이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봉진 행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구 서무후생 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 담당입니다. 송군상 자치지원 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 담당입니다. 석동군 정보관리 담당입니다. 그럼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2021년도 주요 목표는 공감하고 신뢰받는 역동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 시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중심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확대를 통한 강화된 복지 제도를 실시하여 만족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복지 포인트는 982명에게 1인 평균 1,336점을 보유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단체 보험 또한 저희가 생명, 상해, 보장보험, 암, 특정 질병, 뇌졸중 등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토록 하였고, 입원 의료비나 실손 보장에 대해서는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맞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등 종합건강검진을 940명 중에 2021년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462명이며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계약은 1월 15일 날 완료하였으며 맞춤형 복지 포인트 사용 개시는 1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선진 행정 구현입니다. 국내외 선진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9,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는 40명씩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장 화합을 위한 행사를 상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6개 동호회와 소수 직렬에 대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또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출산 보육 걱정 없는 직장 만들기를 위하여 임신 공무원들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임신 검진 휴가 10일을 장려하고 또한 자녀 휴가 또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성 보호 시간이라든지 육아 시간에 대해서 많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휘부와 직원 간 대화의 시간을 수시로 마련하여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시책 벤치마킹 해외 연수나 시정 활성화 선진 행정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시정 발전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 유발 및 업무에 대한 상생 협력, 창의적 능력을 배양하고 트렌드 변화에 맞는 시책 추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은 팀원 간 과제 수행을 통해서 공동체의 책임 의식을 부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면서 다양한 의견 공유로 협력적, 상호 보완적 문제 해결형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2018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개 팀을 구성하여 현안 사업 또는 평소 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유로이 시책 전문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토록 하여 자료 수집과 교육,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5개 팀 4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계획에 대한 수립은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사례 견학 및 2차 교육을 10월 중에 마치고 도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10월 말경에 관련 부서의 시책 접목 추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 노조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노조와 상생하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강원도 집단교섭은 최종 합의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2020년 단체 개별 협약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들을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공무직들에 대하여 보건안전용역협회 등을 통해서 매월 2회 용역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업 환경 측정과 위험성 평가에 대한 용역 등을 시행해서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도 공무직 노조와의 개별 교섭은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노사협의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고향 독립의 횃불 대포 만세운동 재현 행사입니다. 범시민적인 대포 만세운동 재현을 통해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대포 만세운동이 일어난 4월 5일에 맞춘 실외 행사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비상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대규모 행사 추진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온라인 등 홍보를 통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월 5일 예정하고 있으며 대포 만세운동 기념관 개관식 등과 병행하는 것 또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본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성과 중심의 조직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소통, 공감 배려하는 조직 인사 운영을 통해서 신뢰받는 인사 행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상황으로 2021년도 인사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하고 전 직원이 공감하는 공정한 평가와 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근무 성적 평정은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사기 진작을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우수 모범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능력 중심의 보직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전 예고를 통하여 휴직이나 결혼에 대하여 대체 인력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업무 대행 수당 또한 지급하겠습니다. 유연 근무제 운영 및 임신, 출산,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보직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육아 부담자, 다자녀 가정, 질병 고충자 등 인사 상담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며 이를 우선 배려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복잡 다양화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 훈련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1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1월 13일 수립하여 각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역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기초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기본 교육을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 교육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공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확대에 맞춰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드론 국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장비, 롤러 굴삭기 등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등 특정 시설 및 장비 운영을 위한 특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직원 능력 배양을 위한 멘토링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신규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사회 적응과 업무 누수 현상을 조기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멘토 66명과 멘티 66명 13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1일부터 21년까지 신규 발령받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결혼 방안은 동일 부서와 직렬 1대1 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동 방법은 형식에 구애 없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기본 소양 안내 및 업무 처리, 민원 응대법, 노하우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멘토링제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멘토 멘티를 결연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멘토 멘티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1인당 2만 원씩 이하의 활동비를 지원해 나가고 활동 결과에 따라서 우수 멘토 멘티 커플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통, 공감, 시민대화합축제 2021년 속초 시민의 날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 힐링하면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다질 수 있는 소통 화합의 장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기념식만 개최하였습니다. 추진 방향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투 트랙으로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계가 하향되었을 때는 속초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하고 단계가 상향되었을 때에는 메인 행사 위주로 행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세부적인 것들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5월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일주일간은 시민 주간으로 설정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콘서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화체육 행사들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의회와 부서,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및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협의는 3월 중으로 마치고 시민상 수상자와 행사 대행사를 3, 4월 중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직무 역량 강화와 리더십 함양을 통한 자치분권 시대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또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 통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국민 강원도 자치박람회라든지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견학과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에 대해서는 함량 교육들을 실시하였으며 역량 강화 워크숍 또한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민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 강화로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원봉사 활성화가 관련된 사업비는 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 지난해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에 따라서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 조성에 대한 20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자원봉사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원봉사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트렌드를 반영한 자원봉사 활동을 재개하고 코로나19 공동 극복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 증진을 위한 사회 문제 해결형 자원봉사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직자부터 솔선하는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단 지원단의 활성화로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상생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군 지원 협력 사업을 통한 각종 재해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군 부대와 유대 관계 강화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군장병 쉼터 등 휴식공간 운영과 모범 군장병에 대한 속초 투어를 실시하고 군부대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장병 속초 투어는 상하반기 추진하고자 하며 군장병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쉼터에 대한 시설 개선과 친절 할인업소 정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예방 및 교류 협력 사업 또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군장병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5월 달에.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민간 소통 협력을 통한 사회단체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시정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함양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향후 단체별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캠페인, 환경정화 활동 등 매년 반복적인 사업은 지향하고 지역 현안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단체 사기 역량과 자긍심을 부각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재난재해 예방 복구 활동에 참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중요 기록물 정보화로 온라인을 통한 행정 업무 활용 및 지원과 이중 보존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표, 건축허가 서류 등 부서에서 업무 활용이 높은 기록물부터 신속히 이관 후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은 2억 원이며 4,800건에 대해서 스캔 및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DB 구축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사항은 71.9%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중요 기록물 DB 구축은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통신비를 경감하는 디지털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을 했습니다. 2019년까지 108개소를 했고 2022년에 12개소를 해서 현재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116개소입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 운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되고 있으며 서버 등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년도에 보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내부망 가상화 시스템 또한 증강하였습니다. 현재 16종에 대한 지방행정 공통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150대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내 외부망 가상화 서버 자원을 증설할 계획과 암호화 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행정, 민간 부분의 개인정보 보안 수준 향상 및 신규 위협에 대응 가능한 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부 직원, IT 사업자, 민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행정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사업해서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1년도 정보보안 업무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PC 보안 및 바이러스 예방 시스템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개정 및 보안교육 실시로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환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업무망의 논리적인 망 분리로 내부 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 교육은 상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가족 초청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어린이날 가족 초청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가족 힐링 캠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초청 무비데이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계획 중에 있으며 3월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시 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 대해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해서 사기 진작을 비롯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 통장 현재 236명 중 올해 짝수년도 출생자 112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 원이며 개인당 25만 원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종합검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동사무소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잘 시행되어서 통장님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한 사기 진작을 함으로써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별 질의응답 시간은 종전처럼 각 10분씩이고요. 추가 질의는 신청인 순으로 해가지고 5분씩 이렇게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제 추가 질의를 하지 않고 잠시 시간이 더 연장이 필요하신 의원님은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냥 끝내고 추가 질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종전에 이제 의원님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순서는 정하지 않고요. 질의 요구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그 운영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한테 사전에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의장님
예, 첫 번째로 이렇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저 첫 질의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행정국장님과 우리 자치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저 지난 한 해에도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아직까지 어려운 점을 봤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거를 코로나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부서와는 관계없는 화면인 것 같지만은 방송을 어제 나온 뉴스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의원들 이제 해외 연수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저께 MBC 보도인데요. 좀 시간이 코로나19로 지역 보시죠. 경기가 끝없이 침체하고 있고 해외는 거의 오가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 지방의회 대부분은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들은 9개월이 예산을 삭감한 곳은 도내에서 양곡은 의회가 유일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도 강원도 의회 세출 예산 사업 명찰서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항목을 보면 국외 여비가 1억 8천만 원 넘게 책정됐고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항목에도 5,3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여전하지만 2억 4천만 원 가량은 해외 연수나 국제교류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강원도 의회를 비롯한 도내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국외 여비 예산을 편성한 곳은 18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의회 해외 교류에 7,300만 원, 의원 국외 여비로 1억 원 가까이 잡았고 원주시 의회는 의원 국외 여비로만 8천만 원 넘게 책정하는 등 관련 예산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릉시 의회도 내부적으로 삭감 논의를 벌이고도 의원 1인당 335만 원씩 6천만 원 넘게 국외 여비 항목을 세우는 등 관련 예산을 1억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잠깐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봐서 뭐 전혀 그게 연수 이거는 저는 생각도 잘 수 없는 것 같고요. 아마 5월 추경 정도 되면은 반납해야 되잖아. 강원도 의회나 18개 기초의회의 해외 연수나 국제교류 예산, 여기에 지방 의원들이 수행할 사무국 공무원들의 비용까지 포함하며 의회 국외 여비 예산은 14억 원에 달합니다. 삼척과 정선 영월은 소폭이나마 지난해보다 관련 예산이 증액됐고 동해와 속초시 의회 등은 5천만 원 안팎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연수와 관련된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은 의회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왜냐하면 의회라는 곳이 주민들과 같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느끼고 행동해야 될 곳인데 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느냐는 비판이 지금 집중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해외 연수를 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 편성한 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 전에도 각 지방의회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납 이제 의견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언젠가 우리 속초시의회도 그런 회의를 하겠지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직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직원들의 사고 함양 등을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지만은 올해 우리가 지금 각종 보도를 본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백신이 이제 시작되고 상반기에 시작은 되지만 집단 면역은 이제 하반기 돼야지 이제 형성이 될 거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됐다가 다시 또 증가되는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선제적으로 다른 곳에 압력을 받기 전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 시기를 어렵게 지내고 계신 속초 시민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라도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건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삭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시에 예산이 일부 좀 이제 삭감이 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년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사실 저희가 예산이 이제 그 확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모든 시에서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이를 좀 지켜보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거기에 제가 이제 굳이 또 한 말씀을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제 각 지자체나 광역단체 이런 데서 이제 하는 대부분의 이제 그 이유가 그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추이를 봐서 반납을 하든지 진행을 하든지 하겠다. 이제 이게 이유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게 금방 종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은 조금 더 면밀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는 제 주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예,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저 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올 한 해도 힘내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장님 또 과장님, 네, 여러 담당 여러분들 하여간에 좀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거치고 있는데 또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마음도 좀 추스리고 그쵸? 좀 더 저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업무 보고를 통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최근 그 언론에 보면 이제 모 시의 공무원 내지는 이제 공기업에 초기 그 입사한 직원들이 채 1년도 되기 이전에 이제 그 자살과 같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좀 왕왕 보고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니까 그 업무 인수인계 없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업무를 맡기고 조직 내에서 홀로 서 있는 그 어려운 부분들을 그런 좌절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막 괴롭히는 게 보여져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상당히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조직에서의 그 움직임들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 사업에 보면 이제 멘토링제 사업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지원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신입 직원들은 어떻죠? 저희 한 5년 이내에 들어온 사람까지 하면 한 4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신규 직원들이 업무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직원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전과 달리 신규 직원들이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또 우리 지역에 네. 들어오다 보니까 네. 적응하기를 그 분들은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이 아닌 홀로 이곳에 와서 일을 네. 하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애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그 애로사항들을 수렴하고 있고 그 네. 들은 것들을 관련 부서장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좀 애써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네. 금방 이제 과장님께서 5년 이내 입직한 공무원들이 40%라고 한다면 사실은 속초시 전체적인 공직에 이게 상당한 거잖아요. 많죠. 5분의 1을 예.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는 이런 책임들을 그 우리 조직이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과 계장님 이하 가장 보면 이제 업무 인수인계라는 부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경력들을 저희가 쌓아가는 거잖아요. 각 과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이런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부에 이제 다양한 분들을 또 만나면 공무원들 그 너무나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하여간 내부의 그 조직 강화를 위해서 또 지원을 위해서 좀 더 과장님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제가 그 대포 만세운동 네. 기념 행사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래요. 네. 어제 시장님 그 미래설계 보고회가 이제 대포동에서 있었을 때 그 안에서도 나왔던 질의였습니다. 이게 이제 중도문 마을에서 대포 만세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고 거기가 네. 사이길에도 예. 대포 만세 운동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상황은 이제 예전에 그 도천면 사무소를 복원하는 것까지의 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상황들을 좀 이제 요청들을 하셨었는데 이 대포 만세 운동 그냥 중도문에 와서 행사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계획은. 올해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올해 현재는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다 보니 그 중도문 마을에 간 바로 앞에 가면 그냥 대포 만세 운동길 그거 이렇게 조그만 표지 하나만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질의 상황들을 제가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뭐 기념관도 도천 면사무소 복원해서 그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시장님도 이제 주의 깊게 또 검토하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시간들이 걸릴 상황이고 우리는 대포 만세 운동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어떤 기념 명패라도 네. 네. 그 역사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곳이 이제 바로 이런 것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 중도문 마을회관 앞쪽에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에 그런 것들은 좀 제작이 되어서 설치가 되면 일단 시작으로서는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네. 나온 얘기들라든지 또 대포 동장님이나 그 주변의 의견을 좀 수렴해보고 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과장님 보고에는 없었지만 그 직장 어린이집 지금 네. 어떻게 운영이 어렵죠? 네,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이제 아이들이 5명 있습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 자녀들하고 이제 공무직들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농공단지 네. 내 직원들의 자녀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인원이 늘어나는 데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년 한 해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좀 더 그 홍보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인원 모집에 가장 큰 이제 한계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는 조금 확대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적다 그래서 일이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당연하죠. 모든 손은 다 그럼요. 가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이제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녁까지 먹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이들이 또 적다고 그리고 자꾸 위축될 필요는 없이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좀 특화를 시켜 나가야지만 활성화가 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활성화가 이제 그 공무원 여러분들의 복지로 네.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기억에는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아이 돌봄방을 청사 내에 네. 하시겠다라고 그 보고가 있었죠. 근데 그 검토가 지금 어떻게 되고 저희가 있는지. 지금 네. 이제 그 청사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셨나요? 어디에 설치를 있죠? 그 숙직실 바로 옆에 네. 그 이제 그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게 될 때 거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님 한번 오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거기 직원 자녀가 적다 보니까 음. 지금 현재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차량을 운영하니까
아예 조금 늦은 6시 이후에 애를 밥을 먹여서 네. 집으로 지금 데려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비는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일하는 아빠나 엄마들이 상당히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게 한 1시간 정도 네. 그런 갭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저희 그 군부대 이제 교류 협력 네, 예. 강화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전년에 그 쉼터를 마련했는데 코로나로 잘 좀 활성화가 안 됐고 예. 일단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저희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군장병 맞춤 정보 공간이 있는데 이 쉼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잠깐 예.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 음식점이나 이런 상황들은 있지만 이 군장병 맞춤 정보 공간이 메인 화면에는 떠 있는데 저희의 그 쉼터 정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지금 이제 안내가 또 없다. 이런 말씀 하나와 네. 하나는 좋은 의도로 그 쉼터를 좀 마련하긴 했지만 전향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좀 잘 안 된다면 지금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굉장히 요구하시는 네.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고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잠깐만 의장님 요 답변 그냥 듣고 저는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공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교통이 좋잖아요. 주차하기 네. 아주 좋은 바로 앞에 예.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군부대하고의 약속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시행을 이제 공간을 마련했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군인들이 외출 외박이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해서 네.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들어왔을 때 정상적인 이런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됐을 때 이용도라든지 이렇게 네. 활용에 있어서의 미치는 영향들을 좀 더 분석을 좀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뭐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고 예. 또 하자마자 코로나 여파로 네. 활성화가 어려웠던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추이를 좀 보시고 그 이후에 최근 저희 그 여성 이동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쉼터 왜냐하면 학습지 교사들이라든가 요양보호사들이라든가 그 나와서 자기 자리가 없이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함께 커뮤니티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좀 도시락도 먹고 뭐 이런 부분으로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이제 요구와 어떤 그 연구 용역에서도 또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여기를 좀 점찍고 있습니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저희 하고 있는 부분들 좀 보시면서 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 의원님.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에서 말하면 중추적인 역할이죠. 시 전체 공무원들의 그 협력과 사기 진전을 독립후생을 생각하는 그런 과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 잘 들었고요. 앞서 의원님들께서 제가 또 질의할 걸 다 해서 저는 그 신규 창의적 신규 임용 공무원들 네. 그 프로젝트 운영하는 추진하는 사항 네. 그게 이제 그 기존 이제 5년 이상 된 공무원들과 2, 3년 차 공무원들의 이제 업무 능력 격차 해소 방법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중간 그 공백이 좀 있죠. 네, 네네. 큽니다. 좀 예. 크죠. 많이 예. 크죠.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현재 지금 그 공무원들의 이제 인적 구성이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직급별로도 그렇고 6급 조직이 좀 많고 하위직 조직들이 이제 5년 이내에 들어온 직원들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좀 이렇게 온전히 숙지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이제 배치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멘토링제는 이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 이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팀원 간의 이제 업무를 발굴해내고 그거를 추진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자체적으로 또 현장에 이제 그 선진 사례들을 보고 와서 그 보고서를 써내서 이제 추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경력자가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대거 나가게 되면서 신규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 하위층이 두텁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서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 그 직원들에 대한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그래서 좀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예,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그런- 부담이 다 코로나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이 직원들이 빨리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멘토와 멘토링 제도도 예. 활성화시키면서 중간 간부들의 역할을 예. 좀 더 함량을 배울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 그 좋은 거예요. 맞춤형 자원봉사센터 요즘 네.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거리를 찾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해야 할 그 자원봉사가 틈 사이로 우리 시에 방문하신 그 의료진들과 생활 치료를 하시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틈틈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거를 이제 모든 사업을 찾아가면서 하는. 네. 근데 그게 이제 민과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거는 좀 재난이 닥쳤을 때 네.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고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고 우리 그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같이 공동 단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체계를 하루빨리 이게 좀 안착이 돼서 그 같이 하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자원봉사센터 내에 그서 이제 활동이 사실은 타시군에 비해서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를 또 3천만 원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찾고자 또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제2 생활치료센터가 생겼을 때 정말 많은 자원봉사 단체나 회원님들께서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과 그리고 거기 오신 그 자가격리 되신 환자들에게 온정의 이런 간식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거기 근무하다 가신 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속초시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전했고, 거기 계신 환자분은 심지어 그 후원해 주신 상호를 찾아서 감사하다는 전화까지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지역에 봉사할 곳을 더 많이 찾도록 하겠으며 네. 재난 재해시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굉장히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를 시민의식이 네. 좀 정말 높이 사야 할 그러한 봉사활동이 아니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군부대 이제 상생 교류인데 이게 굉장히 지역 상권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속초시의 관내에 있는 군부대뿐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저 멀리 홍천이나 양구에 있는 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류거든요. 그래서 군부대하고는 정말 우리가 물론 우리가 협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베풀 수도 있으면 네. 좀 베풀어서
그 군대 생활 2년 하고 나서 앞으로 영원한 미래에 우리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다시 속초로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교류는 꾸준히 잘 가시고 네. 군병들 그 휴식 공간도 쾌적하게 네. 좀 더 교통이 좀 더 편하고 네.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셔서 우리가 같이 군과 같이 하는 접견 지역은 아니더라도 접견 지역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지난 그 당초 예산 심의 때 네. 또 의원님들 상호간에 또 많은 의견이 나왔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오늘 또 업무 보고 내용을 잘 봤습니다. 오늘 이봉진 행정국장님도 같이 배석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5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준비를 이제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요. 예. 실접종은 한 7월쯤 돼야 될 거라고 예상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인데 지금 2020년도 때도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21년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2020년도에 우리 공직기관 청렴도 2등급을 이제 국가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했는데요. 우리 시가 또 2등급 달성을 했고 지자체 생산성 지수 강원도 내 1위고 전국 시단위는 3위 또 차지해 주셨는데 현직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과장님이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오늘도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부서에 좀 건의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건의를 좀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화합 행사 관련돼서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전체 조회를 하실 때 6급 이하 신규 직원들도 같이 조회 참석을 하십니까?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조회 매번 조회 때마다 뭐 우리가 그 참석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정도는 의회도 그 조회에 그 직원들 신규 직원들을 전혀 모릅니다. 의장님이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견례할 수 있는 자리를 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께서 그 좋은 질을 좀 해주셨는데요. 도천면사무소 관련된 예. 만세운동 기념과 관련된 어제 그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범석 선생께서 그 관련된 자료가 지금 많이 그 시에서 확보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저희가 네. 가지고 있는 거는 문화원에서 이제 만들어 이제 일반용과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책자들이 좀 있고요. 네. 그 외의 자료들은 이제 좀 산발적으로 있던 것들을 거기다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자료들이 그 지금 문화원에서 제공받는 것 외에는 시에서 자체 확보된 자료들은 없습니까? 시 자체에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뭐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정한 성과 중심의 이제 조직인사 운영과 관련돼서는 매년 그 업무 보고 때도 나왔던 그 말씀인데 저는 이 내용이 좀 가장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전 직원이 공감하고 공정한 평가 성과 중심 인사제도 운영을 하신다는 그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은 예측 가능해야 되겠죠. 네.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 인사가 났을 때 그래도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어려운 게 인사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이제 축하할 일이고 그 좋아할 만한 일인데 또 누구에게는 좀 싫고 부담스러운 자리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직원을 만족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역량에 맞춰서 그 보직과 자리를 주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고 또 때로는 이제 원치 않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안한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원하는 것도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네. 사안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고뇌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화합 축제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이번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대로라면?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행사까지 포함한 이제 그 밖에서의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민상, 수상 등 그 기본적인 예식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두 가지 다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통장님들 그 임기 관련돼서 좀 건의를 받으신 게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건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상위법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건가요? 상위법 검토는 이제 관련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각동에서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분들이 이제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조례 개정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임기가 지금 검토는 몇 년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현재 임기가 2년인데 네. 그 통장단에서는 그 3년으로 좀 임기를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그래서 지자체와도 좀 조사해 지금, 보신 게 있으세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태백 한 곳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동의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 이제 그 업무 보고가 끝나면 또 일회 추경이 있을 텐데요. 네. 일회 추경 때도 지금 이런 사안과 관련돼서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겠지만 오늘 이 업무 보고 내용은 뭐 예산에서도 그렇고 그 많은 그 과장님과 소통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매번 이제 동별 그 시장께서 미래설계 보고회 동별 의견 수렴을 하시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을 하시면서 의견 수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산 반영과 더불어 중점 이제 사업이 될 텐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그 지금 두 번의 태풍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안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느냐라는 사실 의회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그 자칭정과장님 그 지원부서의 과장님으로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 부서의 어려움을 좀 한번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간략하게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2020년도 지내오면서. 저희 부서의 어려움은 뭐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 자체는 직원들의 복지와 그다음에 근무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직원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사업 부서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그 직원들이 행복하게 잘 일함으로써 또 가정도 행복하게 또 꾸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만족하게 일하면 오히려 그것이 시민들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직원들과 그다음에 또 다른 종사자들 그리고 단체들이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크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또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산 심의 때 예산 심의 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예산을 또 올리시고 의회에서도 고뇌를 네.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종식이 되기 전 뭐 잠잠해질 때까지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될 때까지 그곳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 방송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힘드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직원들도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도 힘들지만 그 코로나19 상황을 또 극복해 나가고자 본연의 업무 외에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때로는 이제 그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때로는 예산이란 부분이 당장은 실행하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직원들은 우리도 우리의 일하고 있음을 남들이 좀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산이 직원들에게 상징적으로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잘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정현 의원님 예,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주무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질의 시간에 그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볼 것이 이제 그 개정 조항 중에 제2항 제26조에 주민자치회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주민 직접 참여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로 주민자치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한 것인데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조항 신설은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지방자치의 중심인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민자치회 신설에 관한 의미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 체계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를 공식화하는 의미가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조례 개폐 청구, 감사 청구 등 주민 직접 참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준비가 되었다. 또 두 번째로는 지역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방분권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회에서 구성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또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행정사무 위탁 권한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지방분권법에서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법률적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라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신설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공적 성격을 갖는 지방자치 체계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이라는 작은 행정 단위 속에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라는 행정체계의 한계가 그동안 있어 왔던 게 현실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되어 주민 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 주권 강화 및 주민자치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과연 이번에 이렇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상위법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회가 거듭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이 자리를 예. 통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주민자치회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 실시 계획에 대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속초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준비하고 있고요. 있나요? 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지금 그렇죠. 이제 기본 계획이 오늘 이제 결재가 나서 저희가 이제 3시에 각 동의 담당 계장님들 회의를 지금 저희가 3시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담당 계장들에게 설명을 할 시간을 오늘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시범동을 1개소를 선정해서 예. 올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각 동에 주민자치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공공 서비스 인력을 기준 인건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 공무원 신규 채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8개 동 전부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나갈 이런 기본적인 계획. 그러면 올해 1개동 정도는 시범적으로 예, 운영을 해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 운영과 이제 지원에 대한 행정적 체계를 잡아가고 네. 내년서부터는 8개동 전체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이제 출발할 나갈 수 수 있는 있도록.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행정준비를 하는 것과에 대한 어떤 협치라든지 지금 이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아직까지는 현장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안 돼 그렇죠.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 그런 부분에 것들은 대한 어떻게 계획도 가시나요? 지금 저희가 각 동에 이제 일단 담당 계장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범 동을 만들려면 신청에 의해서 시범동을 만들고 시범동 안에 있는 주민자치 회원이 되려면 기본적인 교육들을 저희가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8개동 전부 시범동으로 실시하는 동도 물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또 이제 당분간은 이제 양계 단체가 생김으로써 회가 생김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갈등들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별도로 행안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건 있나요? 표준안 정도가 표준안 있고 정도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 한 지금 38개 읍면동이 있고 예. 올해 이제 시범 추진을 또 하겠다는 시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우리 민노 지금 노조 속초시 지부와 단체 개별 교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올 진행하고 상반기 있습니다. 한번 했나요? 지금 계속 4차까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노조 쪽 이제 임원진들하고 우리 시하고 단체 개별 교섭을 하는데 교섭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나와서 이제 협상 대표로 나오시는 분들이 소위 얘기한 협상권, 내용에 대한 결정권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이제 노조 쪽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건의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린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는 거다. 근데 막상 교섭에 들어가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청취를 할 뿐이지 그 청취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시 결과물을 우리한테 통보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그 개별 협상 때 그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또 논의하는 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교섭 결정권을 가지고 협상 체불에 나와달라.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개별 교섭을 진행하게 되면 차라리 예. 개별 교섭 내용에 대한 사전 통보 서로 간에 통보를 통해서 그 교섭 내용을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나와서 협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이 교섭이라는 내용에 맞지를 않나. 단순히 노조라는 단체의 건의 사항을 그냥 듣는 자리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교섭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노조에서 16개 안에 대해서 요구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2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16개가 들어왔고 이 중에서 이제 뭐 후생복지라든지 이제 법이 좀 개정되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섭위원들이 교섭에 임할 때 사실상 이제 지휘부의 그 기본적인 방침을 듣고 그 자리에 갑니다. 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협상이라는 것이 쉬운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4차례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지금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낸 의견들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만 수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그 간극을 좁혀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추가 질의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 계신가요?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최종 의원은 계속 하시고 그리고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이거 그냥 법무원인데 지금 공공 와이파이 확대하지 않습니까? 네. 4개소, 예. 갯배 ST, 바다향기로, 속초해수욕장, 속초시 게이트볼장,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건의 좀 할게요. 예. 지금 속초 시민들이 제일 많이 속초 시민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그 속초 엑스포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예.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현장에 나가 보면 뭐 불편한 건 없지만은 예.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속초 엑스포장 인조잔디구장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 인터넷 서비스 공모 사업에 작년도에 이제 공모 사업이 확장돼서 저희가 엑스포 잔디광장에서는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다 지금 와이파이가 터지는 걸로 3월 제가 인터넷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되면은 엑스포 잔디구장이 저기 3월 인터넷 서비스가 되면 와이파이 당연히 터지나요? 예, 지금 다 터집니다. 지금 잔디광장에서는 예. 안 터지는데 저희가 제가 12월에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는데 그래요? 예. 12월 제가 그러면 오늘 나가서 다시 한번 한번 확인해 확인 좀 해주십시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가 지금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12월 중에 예. 그 엑스포 잔디광장 내에서는 지금 어느 곳에서나 터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 근데-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예, 모를 예. 수도 있으니까 예.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터지진 않았어요. 예, 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했고, 근데 이제 전체 엑스포 공원을 다 하기에는 그 인터넷을 설치하는 구간이 미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뭐 산책로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안 될 수는 있는데
엑스포 잔디광장에 이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작년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거 좀 한번 확인 좀 제가 해주시고. 오늘 나가서 다시 예.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뭐 저기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고 회계과라든지 이제 뭐 두세 개 부서가 연관이 돼 있지만은 요번에 그 새 설계 보고회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본 의원도 초선 의원 때 몇 차례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습니다. 조양동 동사무소 이전 문제입니다. 네.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검토가 안 되고 있다가 시장님께서도 그 새 설계 보고회 때 내부적 검토가 지금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께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조양동에 아직 분양이 안 된 입주가 안 된 그 아파트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지금 현재 한 2만 8천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앞으로 3만 명이 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히나 조양 동사무소가 3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동사무소 치고는 건물 규모도 작고 특히나 조양 동사무소 주변에 원룸 집중 밀집 지역이어서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거기가 고질적인 주차난 그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인데 더불어서 조양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께서 동사무소를 오려면은 그 주위를 3번 4번 빙빙 돌다가 때로는 도로변에다 차를 세워놓고 민원을 이제 보러 오시고 이런 경우들이 태반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께서 동사무소에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결국에는 뭐 부지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회계과에서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라고는 말씀. 그럼 일단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건 동의는 하시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기의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뭐 확대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곳으로 옮기는 것인가는 시기적으로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좁고 불편하다는 것들은 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인사 관련 업무를 하시니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포함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정확한 지금 아웃라인이 내려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올 상반기 중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시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 1월부터 그죠? 이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1월 그건 지금 22일자에 자치행정과 시행하는 내부적으로 걸로 알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안을 만들어 가시는 건 있나요? 저희 그런 정도에서? 자체적인 기준안은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고요. 예. 지금 도나 중앙에서 의회와 또 예. 저희 부서의 의견을 지금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시험을 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중앙에서 지금 계속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행 내년 목표로? 제가 알기로는 1월 2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중앙과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도 맞춰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짧게 제가 건의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얼마 전에 그 우리 재앙경우의 지원 조례를 보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속초 우리 지역에서 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재난 지역이라든가 위험 지역 예방 활동, 예찰 활동에 상당히 그 노고가 많으신데요. 재앙경우의 출신들은 그 수십 년간 범죄 예방 활동과 검거 이런 그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으로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통한 그 멘토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그 순찰 활동을 할 때 그
한 분 정도는 재난경무회 출신들이 한 분 정도는 동승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된다면 실질적인 112 상황실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범죄 취약 지역 검거 활동은 사실 우리 자율방범대는 직접 검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단속이라든가 예방 활동만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유기적으로 협조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멘토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심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자율방범대 대장님들과 또 의견을 좀 교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나눠보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그 회원님들의 노하우를 또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그 자율방범대 측과 경호회 측과 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토 역할이라든 어떤 제가 프로그램 형식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그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공직에 계시면서 수십 년간의 경험을 지금 이제 사회인으로 나왔을 때 이제 범죄 취약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잘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순찰 활동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좀 마련해 주신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넉넉해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1월 달에 기사에 난 부분이에요. 예. 그 강원도가 이 통장님들 해서 이제 마을 방역관으로 예. 자율방역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어떨까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저희 이 부분 어떻게 도로부터 좀 내려와 있나요? 사업에 대한 상황들이? 강원도에서 이제 방역관으로 지정을 이제 일부 통장님들을 활용하겠다라고 되어 네.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통장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네. 물품 방역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의 역할들이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또 그 이장님이나 이런 네. 분들은 또 그 농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또 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난색들을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저희 또 숙주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끌어가지게 될지 예.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장님들에 대한 활동들을 많이 저희 시나 그러니까 행정에서 요구를 계속 하고 요구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는 요구가 거죠. 너무 네, 많아지다 네. 보니까 사실 이분들에게 그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들을 많이 마련하는 게 또 네. 저희 부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또 건강검진. 확보해 주셔서 네. 건강검진을 또 네. 실시했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장님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여간에 이 사업이 이제 도가 처음 하겠다고 하는 상황들에 어떻게 또 현장에서 적용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의 혹여나 이제 갈등이나 이런 거 없도록 네.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과장님, 네. 우리 시가 그 부서별로 실시하는 인력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조직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이제 그 법령이 제정된다거나 개정됨으로써 인력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들과 저희가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직 진단을 저희가 한 7월 경에 또 이제 기준 인건비를 산정할 때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왜 이제 질의했냐면은 이제 조양동이나 노학동 같은 그런 큰 동에서는 예. 민원이 좀 과다해서 네. 민원인들이 대기 시간이 좀
길다. 네. 뭐 이런 좀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받는 어떤 그런 그 업무량 과다로 인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인력 진단 부분은 사실 행정뿐 아니라 모든 뭐 분야에서 사기업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저기 그 뭐 어떤 정기적인 어떤 그런 때만 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인력 진단 실세에서 그 행정 수요를 좀 이렇게 수시로 파악을 좀 하시고 제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인력을 배치해야만 그 대민 행정 서비스도 향상이 되고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인력 관리는 수시로 잘 챙겨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저 강정호 의원님이나 김명길 의원님 아까 이제 질의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시도 이제 직원 연수나 뭐 직원 복지 관련한 그런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뭐 현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집행부에서도 익히다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그 염두에 두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조정현 의원 지방자치법 관련해 가지고 또 지방자치의 자치 운용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김명길 의원님 그 자율방범대와 제한군인회 어떤 협업 가능 여부 그 기능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또 한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